그렇게 규제에 대한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변함없이 계획대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 네. 대상지 99곳을 네. 선정을 했는데요. 네. 일단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해서 도시재생특별위원회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선정안이 의결이 됐습니다. 총 99곳이 선정이 됐었는데요. 일단은 우리 동네 살리기 17곳, 주거지 지원형 28곳, 일반 근린형 34곳, 중심 시가지형 17곳, 경제 기반형 5곳 등 이렇게 5가지 유형을 통해서 지정을 했었는데, 일단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배제된다 뭐 한다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일단은 서울도 지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는 안 했죠. 네, 도시재생 뉴딜 사업. 작년에는 서울은 투기가지고 집값이 막 올라가던 모양새였기 때문에 투기를 어떤 유발할 수 있겠다 해서 이런 개발을 하겠다라는 어떤 저거는 안 보여주겠다. 네, 그런 의지는 보이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배제를 했고, 올해는 서울시가 엄청 초기에 로비를 했죠. 언론에서도 뭐 구청장님들이 연대해가지고 도시재생에서 집값 안 올라요 뭐 이런 성명서 내기도 하고, 서울시에서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돈이 아쉬운 거지. 예. 그러니까 정부에서 내리는 돈들 서울도 달라. 이제 사실 이런 목적인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올해도 서울이 미친 듯이 집값이 올랐죠. 부동산 가격이 올랐고, 그러니까 뭐 거기에다가 결국은 뭐냐면 돈을 뿌린다는 얘기는 돌고 돌아서 부동산 시장에 돈이 갈 거 아니에요. 이 정부의 돈이.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아예 안 된 건 아니고, 이제 말 그대로 우리 마을 살리기 이런 개념에 아주 소소한 지원들을 받을 수 있는 지역들, 뭐 주거지 지원형이라고 해서 중랑구, 목동, 일반 근린형, 그다음에 은평구, 불광, 이동 주거지 지원 이런 데들은 일부 지정하긴 했는데 뭐 7곳 정도 몇 개 안 되고요. 실제로 이제 서울시 도시 재생에서 큰 어떤 이슈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지역들 있어요. 뭐 장안동이라든가, 예, 그다음에 뭐 독산동, 우시장 쪽 이런 좀 상가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좀 돈을 넣어놓으면 이렇게 좀 막 펌핑될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상업 지역들 또는 사람들이 많이 유동 인구가 많은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진짜 제가 뭐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실제 도시재생, 이게 자율적인 도시재생 상황에서 예를 들자면 성수동 공장거리 망해가는 공장들 막 있고 있다가 거기가 이제 재생이 된다 그래서 막 카페 골목들 만들어주고 하면 집가들이 막 상승하면서 주택 상승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를 정도로 급등하기도 하거든요. 뭐 서울시에서도 지금 서울로 7017을 굉장히 치적으로 얘기하지만, 그렇죠, 내부를 살펴보면 그 옆에 충정로 쪽에 있는 길들 땅값이 3배씩 오르고 엄청나게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거든요. 사실 이제 그런 형태로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불을 지필 수 있을 만한 대표적인 3개는 일단 요번에 지정을 안 했다. 네, 뭐 그렇게 지금 도시재생 뉴딜 사업 관련해서는 이제 계속 하기로 했던 거고, 지방에 정말로 안 좋은 데들은 지정해서 도시재생 사업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서울시는 토지 가격이 올라가는 게 불안한 지역들 좀 배제하고 그냥 마을 살리는 거 정도에다만 이렇게 좀 정부 돈을 갖다 쓸 수 있게끔 해줬다 이렇게 보면 구색만 갖췄군요. 네. 구색이 갖췄다기보다는 그 지역에서는 또 절실하죠. 그러니까 뭐 그걸 좀 어느 정도 고려해서 감안해가지고 지정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서울이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다들 좀 그랬었는데, 네, 뭐 서울이 끼어 들어가서 일단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서 소외되는 지역이 서울은 아니었다는 거. 물론 뭐 지역별로 강소영 얘기하셨던 대로 뭐 수요는 있겠죠. 니즈도 있고 필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부동산 시장이 워낙에 뜨겁게 달아올라서 이런 걸 지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부담이 됐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지정됐다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은 신호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부동산 시장이 달아오르다 보니까 뭐 개발에 대한 발표하는 것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시장에서는 요새 안팔러가 유행이라고, 그렇죠, 네, 그런 얘기들 나오더라고요. 이게 KB에서 네, 이 아파트 매매 지수 뭐 이렇게 네, 해서 매도인 매수인 심리 지수 조사해서 발표하는 게 있는데, 이게 지난 8월 말이 2006 그 지수를 조사하기 시작한 이래 최고 높았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2006년 11월 달에 최고 높았었는데 지수가 157점 얼마였었대요. 예, 근데 요번에 조사했더니 매도자 우위가 그러니까
152. 그러니까 거의 그거에 근접한 수준까지도 매도자들이 부동산 시장을 좋게 보고 있고 팔면 안 된다라는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의 매물들은 다 회수돼서 들어간 지 오래됐고요. 네. 그리고 계약도 깨지고 혹시라도 계약을 하겠다라고 연락을 했을 때 이제 안 팔겠다라고 전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또 어떤 심한 경우들은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가격이 상승을 하니까 계약금을 2배를 배액 상환하고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는 이런 일까지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해제하고 그렇죠. 재매각해도 남으니까 내가 그렇죠. 10억에 집을 팔았는데 12억이 돼버렸어. 그럼 계약금 1억 받아서 돌려주고 12억에 팔면 1억 남으니까 1억 더 손에 쥐어지니까 그렇게 파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런 형태도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한번 살려보려면 일단 계약금과 중도금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격 상승이 지속적으로 예상이 되거나 또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중도금을 미리 좀 보내주면 이렇게 일방적 계약 해지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 아는 분들은 좀 계실 텐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 문제 가지고 사실 얘기들이 막 나와요. 그래요? 그러니까 계약금 보내는 사람이 불안한 거야. 그래서 이거 해약되면 안 되는데 해약되면 안 돼 잠을 못 자. 그렇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이거 놓치면 뭔가 사야 되는데 살 것도 없고 더 주고 사더라도 그런 상황이니까 이 계약금 배액 받는 게 행복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조마조마한 사람들이 있는데 최근에 한 기사가 나왔거든요. 뭐냐면 그러면 중도금을 계약금 보냈던 계좌로 미리 보내버리면 왜냐하면 중도금 날짜가 예를 들어서 내일 한 2주 뒤인데 마음이 급하니까 중도금을 그 전에 일부 보내버리면 이게 안 되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변호사분이 판례를 가지고 얘기를 해줬는데 뭐라고 했냐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 깨지기 싫으면 중도금 날짜 남아 있어도 돈 보내라는 거예요. 미리 보내면 되죠. 미리 보내버리면 이미 계약이 이행이 된 거기 때문에 계획 배상하고 해제가 안 된대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 아셨어요? 그럼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하는 게 문제냐라고 했더니 중도금 날짜 전에 중도금을 보내면 안 된다. 라는 등의 특약을 달아놓지 않으면 계약의 이행을 먼저 했다. 중도금을 먼저 보냈다고 해서 위법한 게 아니다라는 판례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반대로 그러니까 매수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활용하면 되고 계약서 쓰고 돈 보내서 마음 안심하면 일방에 의해서 해제가 안 되니까 그게 이제 하나인데요. 두 번째는 뭐냐면 또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매도자 입장이고 집을 무조건 팔아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팔고 나서 가격이 올라서 뭐 이런 상황이 생길 것 같으면 매매 계약서 쓸 때 어떻게 써야 된다? 어떻게 해? 특약사항에다 써야 되는 거죠. 뭐라고? 중도금 날짜는 제 날짜에 지켜서 중도금은 그날 중도금 지급하기로 한다. 사전에 매도인의 양해 없이 매도인의 동의 없이 매수인 일방에 의해서 중도금을 지급하는 것은 하지 않기로 한다 등의 어떤 특약사항을 만약에 써낸다고 하면 마음대로 못 깨잖아. 그렇죠. 반대로 상승장에서는 매도인도 카드를 중도금 날짜까지는 카드를 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해약할지 말지 오르면 해약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계속 이 시장이 사람을 똑똑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활용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정 팔아야 된다고 하면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렇군요. 네. 자, 그래서 매도자 우위 시장에 지금 여러 가지 시장에 시끄러운 이야기들이 들고 있습니다. 계약금하고 중도금에 관련된 이야기들도 잠깐 주셨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은 제가 또 하나 힌트 드리자면 거래를 하는 공인중개사를 잘 자기 편으로 만드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 네, 뭐 중개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들이라 네, 그렇게 하셔서 좋은 결과들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거래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뭐 지금 벌써 뭐 지난주에 그 세종시의 그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대규모 집회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대규모 집회를 할 때 얘기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집값은 겁나게 올라가는데 거래는 안 돼서 우리는 죽겠다 이거지. 그렇죠. 지금 중개업자들 네네. 너무 힘들죠. 근데 이거를
거래를 안 돼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거는 뭐 가격 상승의 책임을 중개업자에게 전가시키고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도 중개업자에게 전가시켜서 뭐 말도 안 되는 단속을 위한 단속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고사하기 직전이다라고 해서 생각보다 좀 수위가 높은 그런 집회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각자 입장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 객관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